닥터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탄력 관리뿐만 아니라 노화 관리에 도움이 되는 더 물타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미에서는 동안으로 가는 길 6가지 항목을 가이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톡스, 탄력, 필러, 리프팅, 미백, 나이살 치료 항목 중에서 탄력 관리는 동안을 유지하거나 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자녀들의 수학 공부처럼 꾸준히 신경을 써야만 효과가 빛을 발하는 탄력 관리,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탄력이란 탄성체가 외부의 힘에 대항하여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 즉 복원력을 의미합니다. 피부 탄력은 진피층의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포함한 탄력 조직 밀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외에 진피층의 수분이나 히알루론산 성분의 함량에도 탄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탄력이라고 하면 첫째, 피부를 꼬집었을 때 느끼는 밀도감으로 찰지는 정도를 탄력이라 하고, 둘째, 피부를 잡아당겼을 때 느끼는 저항력과 복원력으로 탄성의 정도를 탄력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두 가지를 구분짓지 않고 혼용해서 탄력이라고 말합니다. 탄력성을 검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손을 편안하게 놓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손등에 피부를 꼬집어 5초간 유지한 후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은 2초 이내에 돌아옵니다. 손등 이외에 볼, 팔 또는 복부의 피부를 꼬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 탄력성을 검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아래 눈꺼풀 피부를 가볍게 꼬집어 얼마나 빨리 제 자리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즉시 회복됩니다. 아래 눈꺼풀을 꼬집는 것 말고 아래 눈꺼풀을 몇 초 동안 아래로 당긴 후 환자가 눈을 깜빡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이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첫째, 젊음을 유지하거나 회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탄력이 저하되면 주름살도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얼굴도 꺼지는 등 노화의 대표적인 징후가 나타납니다. 탄력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탄력 관리를 꾸준히 하면 주름살, 피부 처짐이나 얼굴 꺼짐에 대한 치료적 효과뿐만 아니라 예방적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탄력 관리의 중요성은 노화 시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탄력을 방치하면 보톡스, 필러, 리프팅 등의 노화 시술에 대한 효과가 점차 짧아지거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탄력을 방치한 채 보톡스만 꾸준히 맞으면 평생 주름 관리가 잘 될 것 같지만 처음에 잘 펴졌던 주름도 피부가 점차 위축이 되면서 효과가 덜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탄력을 방치한 채 안면 거상술이나 실리프팅 시술을 하면 피부가 빨리 늘어져서 유지 기간이 짧아집니다. 탄력 저하가 너무 심하면 시술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탄력 관리를 꾸준히 하면 보톡스나 리프팅 등의 시술 결과도 더 좋고 유지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진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진피가 탄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진피의 주 성분은 콜라겐, 탄력 섬유를 포함한 탄력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탄력 조직이 줄어들면 조직의 위축이 일어나고 탄력이 감소해 잔주름, 처짐, 꺼짐 등의 노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럼 탄력 조직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자연적 노화에 따른 감소입니다. 인생 중에 20살 때의 탄력 조직이 진피 내 최고의 밀도를 보유할 때입니다. 그러나 20살을 넘어서면 콜라겐을 포함한 탄력 조직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분해되는 양이 점차 늘어나 결국 해마다 평균 약 1%씩의 탄력 조직 총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40대는 20%가 줄어들었고 60대는 40%가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자연적 감소에 탄력 조직의 파괴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콜라겐을 포함한 탄력 조직의 파괴를 촉진시킵니다. 활성산소 발생의 원인은 스트레스, 흡연, 수면 부족 등의 내부적 요인과 자외선 노출, 대기 오염 물질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빨리 늙는다. 햇빛을 많이 쐬면 빨리 늙는다.
담배를 많이 피면 빨리 늙는다 등등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모두 다 근거 있는 말들로 주 범위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피부 속 탄력 조직을 공격해서 파괴시킵니다. 피부 내 수분 함량도 탄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과일을 본 적 있으시죠? 조직 세포 내에 수분이 없으면 우리 피부도 그런 꼴이 됩니다. 만성 탈수를 일으키는 원인은 절대적 수분 섭취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에 커피나 알코올의 잦은 섭취도 만성 탈수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커피 10잔을 마시면 소변으로 11잔이 나오고 알코올 10잔을 마시면 소변으로 13잔이 나옵니다. 이제 탄력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탄력의 개선 방법이란 크게 탄력 조직을 증가시키는 치료와 히알루론산을 증가시키는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탄력 조직의 증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탄력 조직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레이저 치료와 콜라겐 스킨 부스터가 효과가 좋아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력 레이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하는 장비로 울세라, 더블로, 슈링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부 표면에서 초음파를 통해 근막층까지 자극하여 즉각적이고도 일시적인 수축을 일으키고 진피를 자극하여 탄력 조직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초음파의 장점은 근막층을 자극하여 발생하는 피부 깊은 층의 수축이 얼굴을 작게 느끼게 하고 진피층 수축도 동반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단점은 수축의 효과가 콜라겐 증식과는 거리가 있으며 근막층까지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통증과 피하 조직의 감소에 따른 볼페임 현상입니다. 둘째, 단극 고주파 열을 이용한 장비로서 써마지, 올리지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부 표면에서 진피 내로 열을 전달하여 기존 콜라겐의 수축을 통한 즉각적이고도 일시적인 효과와 열에 의해 변형된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한 탄력 조직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단극 고주파의 장점은 TV 면적이 넓은 편이라 에너지가 단위 면적으로 침투되어 통증이 거의 없고 열감만 있어 시술 중이나 시술 직후나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열에 의한 화상 가능성이 있으며 피부 수축의 강도가 집속 초음파보다는 많이 약해서 피하 지방이 두꺼운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미세 침과 단극 고주파를 동시에 시술하는 장비로 더블 타이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세 침의 자연적 상처 치유 과정을 통해 진피 내 탄력 조직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또한 미세 침 끝에 단극 고주파가 동시에 나와서 진피 수축과 자극을 더 강화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미세침의 장점은 미세침 시술이지만 시술 직후부터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름, 잔주름, 모공, 흉터 등의 피부결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페임 현상에 대한 걱정도 없고 피부 두께에 대한 효과 감소도 없습니다. 단점은 집속 초음파보다는 수축 현상이 약하다는 것과 고주파 자극에 대한 통증이 약간 있지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축 현상은 콜라겐 증식과는 무관한 일시적인 것이고 고주파 자극에 의한 통증은 견딜만한 수준입니다. 탄력 조직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콜라겐 주사입니다. 최근에는 콜라겐 스킨 부스터 시대입니다. 스킨 부스터란 스킨, 피부, 부스터, 자극제, 즉 피부 자극제란 뜻이죠. 피부 진피 속 콜라겐과 탄력 섬유, 섬유 아세포 등의 자극과 증식을 매우 왕성하게 시키며 콜라겐의 증식 효과는 집속 초음파 레이저의 100배 이상입니다. 콜라겐 주사는 스컬트라, 주베룩, 울트라콜, 레디어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탄력 치료에 지속적 효과가 있고 노화 치료에 근본적 효과가 있는 더블 타이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더블 타이트는 미세침과 고주파 그리고 약물 주입 기능 세 가지의 치료법이 동시에 가능한 레이저입니다. 더블 타이트의 미세침은 자연적 상처 치유 과정을 통하여 진피 내 콜라겐을 포함한 탄력 조직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미세침은 0.3mm와 1mm의 짧은 바늘로 시술 중에 큰 불편함이 없으며 시술 후 즉시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세침 끝에 단극 고주파가 동시에 나와서 피부 수축과 함께 콜라겐 합성에 대한 자극을 더 강화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물 주입 기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는 레이저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쥬란이든 콜라겐 주사든 히알루론산이든 피부 탄력에 도움을 더하는 스킨 부스터를 선택적으로 주입할 수 있어 효과를 추가적으로 강화시키고 또한 고객의 피부 상태에 따라
맞춤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더블 탈취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진피 내 콜라겐을 증식시킵니다. 둘째, 기존의 콜라겐을 수축시켜 피부를 팽팽하게 합니다. 셋째, 미세침과 당국 고주파의 이중작용으로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넷째, 리쥬란, 콜라겐 주사 등의 스킨 부스터를 동시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볼페인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여섯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울세라나 써마지보다 더블 타이트 콜라겐 주사 조합이 더 나은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째, 탄력 치료란 콜라겐을 포함한 탄력 조직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더블 타이트 콜라겐 주사 조합은 울세라 써마지 단독 시술보다 100배 이상 월등합니다. 둘째는 더블 타이트 콜라겐 주사 조합은 울세라 또는 써마지 단독 시술보다 시술 비용이 2~3배 이상 저렴합니다. 셋째, 울세라나 써마지의 시술 직후 느끼는 피부 수축 현상은 콜라겐 증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사진은 더블 타이트와 콜라겐 주사를 사용하여 시술한 탄력 치료의 사례입니다. 시술 전 모습입니다. 1차 시술 4주 후의 모습이고요. 2차 시술 4주 후의 모습입니다.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조금씩 노화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력 관리에 더블 타이트의 장점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탄력 치료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원하고 임시 방편이 아닌 노화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것이겠지요. 체계적이고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 말입니다. 그런 치료가 있냐고요? 하하하하하. 노화 치료에 대해서는 2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탄력 관리는 제이미와 함께. 감사합니다.